네, 앞서도 저희가 AI 관련된 얘기 좀 했습니다. 챗GPT가 불러오고 있는 다양한 경쟁 상황 그리고 주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늘어나고요. 거기에 맞는 반도체가 또 개발돼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전반을 저희가 이 이슈와 엮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챗 GPT가 불러일으켰다고 해야 되나요? 네. 반도체 시장에 대한 다시 관심,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데이터가 많아질 거라는 거는 네. 대부분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제일 큰 게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 최근 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GPU 시장 점유율을 80% 기록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메트로 단에서 아니면 엣지 단에서 컴퓨팅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관련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본다. 이 부분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 오픈 AI에서 개발했던 그 챗 GPT의 그 하드웨어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 센터용 GPU 중에서 좀 제일 올드된 GPU를 쓰고 있습니다. V100이라고 해서 볼타 아키텍처를 쓰고 있고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이미 작년 말부터는 이제 하프 아키텍처라는 게 나왔고 그 볼타 V100보다 조금 더 높은 게 A100이라는 게 있거든요. 암피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V100을 쓰고 있다는 건 아직은 이제 포텐셜이 크다는 거죠. 어차피 네트워크라는 것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기술의 하이어리키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 밑단에서는 낮은 데이터 컴퓨팅을 하다가 백번으로 갈수록 되게 이제 좀 하는 처리 용량이 커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버전이 이제 V100을 썼다면 다음 버전부터는 이제 A100을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GPU의 어떻게 보면 코어의 숫자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올라가면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수요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메모리의 컨텐트 그로스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큰 방향성은 맞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우리 가입자단에서의 데이터가 좀 더 헤비해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3, 4년 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엣지 컴퓨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입자의 근처에서 데이터를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 처리해주는 거죠. 한 게 많아진다는데 실제로 그 수요가 별로 안 커졌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맞지만 이 시장이 냉정하게 숫자 관점에서 바꾸는 거는 그래도 이런 엣지 단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백본과 관련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맞는데 다만 이제 실적으로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다만 이제 V100에서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도 이 정도로 이제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거는 이제 넥스트는 당연히 A100으로 갈 거고, 그 다음은 이제 H100으로 가겠죠. 제가 지금 이제 V100, A100, H100 하는 거는 그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엔비디아 제품. GPU에 네, 맞습니다. 스펙이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포텐셜은 상당히 경험자들 크다. 입장에서는 지금도 놀라고 있는데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면 답 속도도 빨라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이제 데이터에 그 샘플할 수 있는 그 풀이 많을수록 네네. 좀 더 정교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캐탈리스트는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숫자로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으로 들으면 일단 엔비디아의 GPU 쪽이 일차적인 관심이지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 더 업그레이드된 GPU를 쓰기 시작하면 백본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도 이제 시장이 확 커질 텐데 그럼 그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시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은 이제 주가는 많이 좀 반등을 했죠. 네. 솔직히 실적 대비 이게 많이 반등한 겁니까? 실적 대비, 되는데. 그러니까 실적 대비 네, 많이 실적 반등을 대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제 회복이 되면 좀 더 반등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메모리 산업은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공급단의 조절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몇몇 기업들의 인위적 감산,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연 감산, 네. 여기에 이제 설비 투자 축소, 이게 이제 첫 번째 주가 반등의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고단을 저희가 지켜보니까 메모리를 만드는 삼성전자는 재고가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의 재고가 중요한데, 고객사 중에서도 보면 스마트폰은 재고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더 주가를 긍정적으로 본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사의 재고가 생각보다 빨리 줄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이클은 빠르면 하반기에도 반등한다는 기대감도 주가에 좀 더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재고들이 많이 줄었다는 게 수치적으로 좀 확인되고 예,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자연감산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냥 그걸 고려하고 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치킨 게임에서 우리는 계속 시장에다가 저가의 제품을 내놓고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리겠다 이런 전략인가요? 사실은 뭐 메모리 반도체 이미 가점화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또 중국 회사들에 대한 제재 때문에 중국에 있는 중국 회사들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생존의 이슈가 있습니다. 네. 치킨 게임을 할 대상이 더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자연감산이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약간 말장난입니다. 인위적 감산은 이제 캐파 대비 웨이퍼를 의미 있게 원래 뭐 월 한 10만 장 캐파인데 네. 한 7만 장으로 알아서 줄여서 투입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감산이라는 거는 웨이퍼 투입한 것보다 칩 숫자가 적게 나오면 그게 감산인 거거든요. 자연 감산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라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부 라인을 또 뭐 새로운 공정으로 바꾸거나 네. 아니면 저기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계속 얘기했던 게 디램 라인을 이미지 센서로 바꾼다거나 네. 뭐 그런 식의 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웨이퍼 투입한 것보다 칩이 적게 나오면 감산인 거기 때문에 너무 그 말에 저희가 꼬투리를 잡지 말고 실제는 감산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좀 삼성전자도 감산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센터님께서 SK 하이닉스 관련 최근 리포트에서 방향은 맞지만 확인할 것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앞서 얘기하신 것들의 이 확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까? 뭐 어쨌든 뭐 감산하고 이제 공급 줄고 이런 거는 이제 주가에 당연히 반영돼야 되고 네. 뭐 지금도 반영되는 과정인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보는 게 이제 재고를 제가 삼성전자만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이제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 재고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네. 그럼 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레벨이 한 번 더 레벨 다운 폭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반등은 할 건데 너무 큰 수술을 받으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약간 하이닉스는 좀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깊은 상처를 받고 아마 4분기부터 좀 반등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분기라 하시면 올해 4분기부터.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삼성전자는 뭐 다른 사업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재고를 좀 일찍 줄였습니다. 네네. 그래 그 차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주가는 이제 뭐 실적이 계속 나빠지면 이제 사실 적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자본이 계속 이제 줄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하이닉스는 뭐 그냥 비즈니스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이제 중국의 인텔로부터 인수한 그 대련에 있는 그 솔리담이라는 그 공장에서 또 뭐 어쨌든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주가가 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는 보자 그런 차원의 리포트였습니다. 이렇게 큰 뭐 반도체 관련 우리 선두 기업들 말고 부품업체라든지 장비업체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특히 설비 투자를 대규모 제가 방송 나와서 계속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네네. 아마 저기 시청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장비 회사들 계속 수주 준다고 얘기하면 네. 근데 그게 뭐 현실인 거고요. 근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적자가 많이 나는 하이닉스도 지금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흑자는 나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실적이 안 좋아도 2023-4년 도의 실적을 보면서 뭐 주가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부품 단에서는 이미 뭐 DDR5랑 아니면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패키지 꼭 메모리 말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네. 프리치 BGA 뭐 이런 쪽 시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부품 쪽은 상당히 좀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기업들도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럼 그쪽은 관심 가질만 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짧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반도체 얘기만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IT 쪽 같이 보시잖아요. 예. LG전자 반등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LG전자는 사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대규모 적자 나는 하이닉스도 네. 그것도 이제 사이클이 이제 좋아진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LG전자는 사실 실적이 이제 1분기부터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부담이 적고 여기에 이제 LG전자가 어쨌든 전장 쪽으로 되게 많이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자동차 전장으로 많이 갔는데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마그나랑 하는 그런 인버터하고 모터 쪽도 신규 네. 캐파 증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LG전자는 나쁜 적자가 되기만 하는 회사도 주가가 빨리 올라가는데 네.
올해는 사실 LG전자가 사실 또 물류 같은 비용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물류비도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실적이 당장 좋아지는데 굳이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은 더 나쁜 기업도 주가가 오르는데 내가 왜 안 가? 그런 관점으로 LG전자의 반등을 좀 보시는 것도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들 하셨을 텐데 반도체 전반적인 경기 상황하고 그다음에 LG전자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까지 한번 같이 살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문창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